네, 안녕하세요. 설원일기입니다. 오늘은 해외, 미국 말고 국내 배당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미국에 엄청나게 많은 배당 성장 기업들이 있고, 그런데 모든 자산을 달러로 가져가기 싫으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화와 달러를 동시에 투자하고 싶거나 꼭 미국에만 투자를 하고 싶지 않은 투자자들은 국내 배당주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우선 한국은 장기간 매년 연속으로 배당을 늘리는 기업의 개수가 미국만큼 많지는 않지만 매년마다 그리고 4, 5년마다 계속해서 배당을 늘린 기업들 중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뽑아 투자하는 배당 귀족 투자 전략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장기간 시장 수익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고, 배당 성장주에 투자한 자산은 2006년 이후 2022년 기준 17년간 240%를 상승을 했고, 같은 기간 코스피 200 지수보다 투자 수익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그리고 배당을 재투자했을 때 누적 수익은 380%입니다. 배당을 쓰지 않고 다시 재투자를 했을 때 투자 수익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배당 성장주는 2006년 이후에 연간 평균 11.7% 수익을 기록해서 시장 대비 상당히 굉장히 높은 퍼포먼스를 자랑하고 있고, 코스피 200 인덱스 수익률은 배당을 포함했어도 연간 평균 2011년 이후 현재까지 3.8%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MDD가 최대 낙폭률을 보면 한국 배당 기족 포트폴리오는 올해 2022년 기준으로 17% 하락을 했는데 코스피 200은 마이너스 24% 하락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투자를 한다면 주식의 상대적 강세 국면이 이어질 경우에 한국도 배당 귀족 주식이 아웃퍼폼으로 지속될 것으로 사람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지금 코스피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지만 23년, 24년 동안은 대세 상승장이라기보다는 주가가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전형적인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주가가 상단을 돌파하면서 대세 상승장으로 돌입하지는 않는 거고요. 그리고 24년도에는 미국의 침체를 또 보고 있어서 뉴욕 증시의 하락이 국내 주가에도 영향을 무조건 주는 상관관계가 매우 높죠. 그렇다면 이런 약세장이나 박스권에서 주가가 횡보할 때는 배당이 주는 수익률의 비중은 계속 커질 거라는 거죠. 당분간은 그래서 주식에서 얻는 수익을 자본 차익과 배당으로 나눠서 보면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이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한다고 한다면 배당 이익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국내 말고 미국을 봤을 때 S&P 500의 1950년 이후를 기점으로 1970년대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이 전체 주식 투자의 수익의 72%를 차지했을 정도로 지금 외면받고 있는 배당주의 기한이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국내 주식 중에 10년 동안 배당 성장을 하거나 배당을 유지한 기업들을 좀 보면 좋겠죠. 또 배당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재무적으로 건전한 기업을 봐야 합니다. 물론 이 기업들의 시가 배당률이 엄청 높다는 것은 또 아니지만 결국 지속적으로 배당 성장을 시켜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눈여겨봐야겠죠. 배당률은 그래도 5% 이상이 넘어가는 기업들과 부채 비율이 200%를 넘지 않고 매출액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잉여 현금 흐름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을 추려서 이제 FN가이드 MKF 배당 귀족 인덱스를 참조하고 시가총액이 3천억 이상이고 일평균 거래 대금이 30억 원 이상인 기업들로 한국 기업 중 5개의 기업을 선정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제일기획이고요. 제일기획은 우선 광고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73년 1월 17일에 설립이 되었고 1998년 3월 3일자로 한국거래소에 상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광고주의 니즈에 적합한 제공하면서 최적의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영업 수익은 매체 집행과 광고물 제작으로 구분이 되고 있고, 매체 사업은 전파 매체, TV, 라디오나 인쇄 매체, 신문 잡지, 온라인 케이블 TV, DMB 등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2조 3,181억 원이고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순위는 128위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지분이 26.22%로 다소 높지도 않고 그렇게 낮지도 않습니다. PER은 23년 예상치로 10.75배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18년도에는 19.96배로 거의 20배 정도였으니까 꾸준하게 매출액이 올라가서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적어도 낮아지지는 않고 꾸준하거나 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 비율도 18년도에는 143%를 넘겼지만 지금은 꾸준하게 또 낮아져서 117%로 부채 비율도 괜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배당 성향도 65%로 엄청 또 낮은 건 아니지만 적당함을 그 내외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현재 시가 배당률은 5.71%로 이제 괜찮은 배당주로 선정이 또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GS예요. 2004년 7월에 LG가 이제 인적 분할하면서 설립한 지주회사죠. 자회사로는 GS에너지, GS리테일, GS스포츠, GSEPS, GS글로벌, GSENR 등의 자회사들이 있고, 사업 부문은 당연히 이제 가스 전력 사업이나 유통이나 무역,
그리고 투자, 그리고 호텔업, 프로축구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어요. 원자재 포트폴리오가 담아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투자로도 적합한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시가총액은 3조 8,932억 정도로 코스피에서는 91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는 현재 PER이 굉장히 낮아요. 2.88배로 거래가 되고 있고 PBR은 0.3배로 코스피 200 지수 PBR이 거의 0.9배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낮은 거죠. 매출액은 2018년부터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을 보면은 현재 100%가 안 될 정도로 회사를 다 팔고 나서도 돈이 남을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현금 흐름을 자랑하고 있고 FCF 이제 잉여 현금 흐름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18년도에는 5,300억 정도가 되는 현재는 1조 9,600억 정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배당 성향도 15.96%로 엄청 났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한 현금 흐름이 잘 발생을 하고 주주들에게 배당을 나눠주기에 정말 무리가 없이 돈이 굉장히 많은 거죠. 현재 시가 배당률은 5.97%로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는 KTNG입니다. 1987년에 이제 한국전자공매사법에 의거해서 100% 현물 출자에 의한 정부 투자 기관이 아니라 한국전매공사로 설비되었고 이제 민영화가 된 것은 1999년 1월 1일자로 홍삼 사업을 분리하고 당사의 홍삼 사업 관련 자산과 부채를 신설된 한국인삼공사의 사업포괄 현물로 출자를 했습니다. KTNG는 2002년에 12월 27일에 당사의 상호를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KTNG로 이제 또 바뀌었어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담배와 인삼을 파는 회사입니다. KTNG는 현재 배당 수익률이 5.53%로 높죠. 그리고 시가총액이 방금 말한 두 기업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12조 976억 원으로 코스피 상장 기업 중에 32위예요. 그리고 외국인 비율이 위에 두 회사보다 높습니다. 42% 정도로 꽤나 높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외국인의 어떤 관심이 많은 기업이고 KTNG의 매출액은 18년도부터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현재는 5천억 정도를 잉여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가장 많았을 때는 21년도에 1조를 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KTNG는 주주환에 적극적이어서 자사주 매입도 꾸준히 하고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도 엄청 하고 있고 배당도 꾸준히 올려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PER은 18년도부터 꾸준히 내려가다가 등락이 있긴 하지만 현재는 13배 정도로 괜찮습니다. 배당 성향은 22년 기준 50% 정도로 괜찮았는데 23년도 배당 성향은 74%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KTNG가 진짜 좋은 기업인 게 부채 비율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낮습니다. GS보다 조금 높긴 한데 31.44%로 신용등급 면에서는 정말 안전한 등급의 채권을 투자하는 느낌이 있죠. KTNG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면 다시 배당 성향도 낮아지겠죠. 향후 해외 영업으로 관련 담배가 아니라 전자담배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지는 관련 담배 시장을 전자담배로 다시 케어해준다면 KTNG는 배당주로 가져가기 괜찮다는 거죠. 어쨌거나 주주 환원에 진심인 국내 기업이 몇 개 없기 때문에 KTNG는 참 좋은 배당주라는 게 맞습니다. 네 번째는 SK텔레콤이에요. 사업은 다 아시다시피 통신 서비스나 이제 유선 통신 사업이나 플랫폼 서비스, 인터넷 포털 서비스 등의 기타 사업으로 또 구분하고 외국인 비율이 엄청 많습니다. 85%가 넘어요. 시가총액은 11조 1824억 원으로 코스피 상장 기업 중에 31위에 랭크됩니다. 방금 말했던 KTNG가 30이면 그 다음이 SK텔레콤이죠. 현재 배당 수익률이 6.5%로 굉장히 높아요. 매출액도 이제 비슷비슷합니다. 연간 16조, 17조 왔다 갔다 하면서 버는데 23년도는 17조 5천억 원으로 그래도 꾸준하게 18년도 이후부터 늘고 있습니다. 우선 SK텔레콤은 통신주여서 5G나 앞으로 향후 통신망을 계속 깔고 하는 부분들이 미국의 버라이즌이나 이제 AT&T 같은 회사와 비슷하죠. 그러면서 부채 비율이 2018년 이후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통신주의 전형적인 어떤 특징인데 22년까지는 증가하다가 이제 23년 이후부터는 조금 부채 비율이 감소하고 꾸준하게 감소할 전망을 하고 있고 FCF 잉여 현금 흐름은 19년도에 6,591억을 저점으로 찍고 현재는 2조 8천억 원으로 잉여 현금 흐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배당 성향도 작년에는 79%로 굉장히 높았는데 올해는 69%로 확 낮아졌습니다. 그만큼 현금의 어떤 그 여유가 생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꾸준히 늘고 있어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몇 안 되는 좋은 배당 성장주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LG유플러스예요. LG유플러스는 당연히 SK텔레콤과 같이 통신주이죠. LG유플러스는 시가총액이 4조 5,451억 원으로 코스피에서는 83위에 랭크되어 있는 우량한 기업이에요. 또 우선 또 통신주답게 외국인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무려 79%가 외국인이 가지고 있고 현재 배당률은 6.24%로 많이 높아요. LG유플러스도 매출액이 꾸준하게 18년도부터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18년도에는 11조 7천억 정도가 23년도에는 14조 2,300억 정도로 대략 3조 정도의 매출이 올라왔다고 볼 수 있죠. 우선 LG
LG유플러스의 부채 비율은 19년도에 144%로 그냥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높았다가 23년도의 전망은 129%로 SK텔레콤과 비슷하게 부채 비율은 해가 지날수록 계속 낮아지는 추세로 예측 모델이 있습니다. 투자를 많이 하고 그 투자에 의해서 이제 매출액이 계속 올라가는 어떤 그런 흐름이니까 부채에 비해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잉여현금 흐름이 19년도, 20년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1조 정도의 잉여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고 PER도 1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23년 기준 6.88배로 매우 낮습니다. 원래 통신주의 멀티플이 좀 낮긴 한데 동종 업계의 평균이 이제 멀티플이 8.6배라고 하면 LG유플러스의 멀티플은 더 낮게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업의 배당 성향이 매우 좋아요. 현금 배당 성향이 23년도에 44.6%로 굉장히 낮습니다. 배당을 계속 올려주는데 무리가 없는 거죠. 배당금도 동결한 적이 있지만 꾸준하게 올려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나라 국내에 우수한 배당 성장주를 좀 알아보았는데 다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